매트릭스 2편 리로디드에서 능력을 각성한 네오는 매트릭스의 메인프레임 소스를 찾아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I created the Matrix. I've been waiting for you. You have many questions, and though the process has altered your consciousness, you remain irrevocably human. Ergo, some of my answers you will understand, and some of them you will not. 자신을 매트릭스의 창조자라 말하는 노신사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왠지 네오를 깔보는 듯한데 문제는 말투보다 어려운 대화 내용에 있었죠. Why am I here? You are the eventuality of an anomaly which, despite my sincerest efforts, I have been unable to eliminate from what is otherwise a harmony of mathematical precision. 네오를 수학적 변종이라 지칭하며 네오와 같은 변종이 예전에 더 있었다고 말하는 아키텍트. Interesting. That was quicker than the others. Others? How many? Others. What? Answer. 그리고 이에 동요하는 네오. 이 둘의 대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1999년 1편이 개봉한 뒤 2003년까지 총 3부작이 만들어지며 선풍적인 흥행을 일으켰던 영화 매트릭스. 이처럼 화려한 영상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 즉 매트릭스 세계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관객은 많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앞선 네오와 아키텍트의 대화처럼 친절한 설명보다는 중의적인 화법의 설명이 많기도 했고 또 모피어스를 비롯 영화 속 캐릭터들조차 사건의 전모를 모르고 있기에 인간과 기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영화만으로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인간과 기계의 전쟁 정도로만 알고 보아도 충분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오라클의 큰 그림을 알고 본다면 10배는 더 재미있기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매트릭스 전반을 다루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매트릭스 세계관에 집중하여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인간들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 네오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며 왜 아키텍트를 만났는지, 오라클은 과연 누구 편이며 왜 네오와 모피어스를 속였는지 매트릭스 속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렛츠 고! 먼저 매트릭스의 탄생 배경으로 워셔스키 감독들은 매트릭스 2편 리로디드가 개봉하기 전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애니매트릭스를 선보이며 매트릭스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인 더 세컨 르네상스에서는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대립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면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며 로봇이 많은 부분 인간을 대신하게 된 가까운 미래, 기계가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기종의 폐기가 결정되는 한편 기계들의 자유를 옹호하는 세력의 시위 역시 크게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인간에 의한 기계들의 탄압과 파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추방된 기계들은 문명의 발상지에 모여 제로원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점차 발전하기에 이르는데 그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순식간에 인간들의 국가를 앞서기 시작했죠. 이런 기계들의 발전 모습에 위기를 느낀 인간 지도자들은 경제 봉쇄를 넘어 제로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감행하지만 역으로 기계들의 반격에 열세에 몰리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태양을 차단해 기계들의 에너지원을 끊는 검은 폭풍 작전을 감행.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기계들은 인간들의 몸에서 생체 전기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찾게 되고 멸망 직전에 놓인 인간들은 대체 에너지원, 즉 기계들의 건전지로 전락하여 육체는 제한되고 정신은 가상현실, 매트릭스 속에 들어가 마치 꿈을 꾸듯 현실은 자각하지 못한 채 가축처럼 사육당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매트릭스란 인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하기 위해 만든 닭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스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했습니다. As I was saying, she stumbled upon a solution whereby nearly 99% of all test subjects accepted the program as long as they were given a choice, even if they were only aware of the choice at a near unconscious level. While this answer functioned, it was obviously fundamentally flawed, thus creating the otherwise contradictory systemic anomaly.
that if left unchecked might threaten the system itself. 매트릭스는 세대를 거쳐 개선되며 99% 인간들이 자연스레 받아들일 만큼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졌지만 결코 완벽한 건 아니었죠. 문제는 매트릭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1%의 인간들. 무언가 이상하다고 자각해 스스로 깨어나거나 혹은 사고나 타인에 의해 깨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프로그램 내부에 생기는 오류를 버그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복잡한 코드를 가진 프로그램일수록 버그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류를 찾고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디버그, 그 과정을 디버깅이라 하죠. 모피어스나 트리니티 그리고 네오처럼 깨어난 존재를 버그로 본다면 스미스를 비롯한 요원들이 매트릭스 내부에서 버그를 관리하는 소극적 수준의 디버깅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는 버그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강력해져 매트릭스 본연의 기능을 위협하는 경우로 이럴 때는 강력한 디버깅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이 편의 제목이기도 한 재장전, 재배치를 뜻하는 리로디드, 즉 깔끔하게 시온을 파괴하고 매트릭스를 리셋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리셋 과정에서 네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시온은 매트릭스를 벗어난 인간들과 그들이 낳은 자손들이 모여 사는 인구 25만 명의 도시로 인류 최후의 보루, 기계에 대항하는 저항군의 도시로 그려지죠.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시온은 매트릭스의 쓰레기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앞서 설명하였던 매트릭스에서 버그는 근본적인 결함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버그가 발생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 없애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차라리 버그가 모이는 장소를 두고 그곳이 가득 차면 한 번에 비우는 것이 기계들의 입장에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네오라는 강력한 변종, 즉 악성 버그의 등장으로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네오가 아키텍트를 차지오게 설계한 뒤 스스로 시온의 파괴를 선택하고 이후 재건하도록 유도하였다는 것이죠. The function of the One is now to return to the source, allowing a temporary dissemination of the code you carry, reinserting the Prime program. After which you will be required to select from the Matrix 23 individuals, 16 female, 7 male, to rebuild Zion. Failure to comply with this process will result in a cataclysmic system crash, killing everyone connected to the Matrix. 다시 말해 네오라는 버그로 매트릭스를 디버깅하는 고도의 전략.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 위의 선호공, 기계들의 설계 안의 네오였고 따라서 자신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장기말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네오는 경악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네오는 아키텍트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존속을 버리고 트리니티를 선택하게 되는데 비록 양자택일의 제한적 선택이지만 인간이라는 에너지원을 잃을지도 모를 선택권을 왜 네오에게 준 것일까요? The first Matrix I designed was quite naturally perfect. It was a work of art, flawless, sublime, a triumph equaled only by its monumental failure. To more accurately reflect the varying grotesqueries of your nature. However, I was again frustrated by failure. 초기 매트릭스는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구현하였지만 실패했고 그 다음 인과관계를 부여한 업그레이드 버전 역시 실패하자 인간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매트릭스를 받아들인다는 사실, 즉 시킨 것은 곧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습성을 기계들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키텍트는 스스로 완벽한 지능이라 표현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모순. I have sinc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answer eluded me because it required a lesser mind, or perhaps a mind less bound by the parameters of perfection. Thus the answer was stumbled upon by another, an intuitive program. 다시 말해 예측을 벗어난 변수에 대해 한없이 취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으로 직관력을 가진 프로그램, 오라클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죠. 따라서 이성적인 아키텍트와 감성적인 오라클의 조화 속에서 인류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불완전해 보이지만 매트릭스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네오에게 인류의 존속을 선택하게 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hoice. The problem is choice. 그럼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 이 모든 것이 기계들이 짜놓은 각본이라면 인간들의 편이라 믿었던 오라클은 모피어스나 네오를 속였던 것일까요? 오라클은 인간 정신을 분석하기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었으나 매트릭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아키텍트와 버금가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 매트릭스의 존속을 위해 더 원, 프라임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됩니다. 그 실체는 이렇죠. 매트릭스를 벗어난 시온에게 언젠가 그가 나타나 기계와 인간의 전쟁을 끝낼 것이란 예언을 하고 이를 믿는 모피어스 같은 추종자들로 하여금 네오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What did she tell you? That I would find the one. 더 원, 그가 바로 네오인 것으로 오라클은 네오가 힘을 각성하도록 돕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키메이커를 찾아 소스로 가야 한다고 이끄는데 Machine mainframe. Yes. Where you must go. Where the path of the one ends. 소스를 찾아간 네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온의 멸망뿐이었죠. 여기까지 보면 오라클은 네오와 모피어스를 속인 완벽한 기계편입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계획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럼 오라클의 최종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라클은 네오가 인류의 생존 대신 트리니티를 선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I see Trinity. She starts to fall. And then I wake up. Do you see her die? No.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점차 인간성을 갖게 되는데 그 예가 사티의 아버지, 발전소 관리 프로그램 라마칸드라로 자식을 위해 매트릭스의 규칙을 어기며 사티를 탈출시켰고 페르세포네 역시 마찬가지 네오와 트리니티의 사랑을 질투하는 강한 인간성,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죠. 또 오라클은 네오의 각성뿐 아니라 스미스의 변화도 예측했고 나아가 스미스가 자신의 힘을 노리고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But if that's true, then why is she here? If she knew I was coming, why wouldn't she leave? Do what you're here to do. Yes, ma'am. 즉, 스미스가 자신과 동기화하여 강한 힘을 갖도록 도와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네오와 기계의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죠. 통제를 벗어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스미스는 이미 기계들에게조차 위협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네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네오의 희생으로 스미스를 물리치게 되며 오라클의 예언대로 시온과 기계들의 전쟁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죠. 정리하자면 오라클은 인간 심리 분석을 위해 태어난 프로그램으로 인간들을 교묘히 조종해 매트릭스를 초기화하면서도 인류와 기계 모두의 평화를 위해 네오를 돕는 한편 스미스의 존재를 이용하여 위험한 게임을 진행했고 결국 성공한 것입니다. 즉, 오라클은 기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인간이 사라진다면 존재 목적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인간과 기계 모두의 존속을 위해 행동한 것으로 결국 모피어스, 네오, 스미스, 아키텍트, 또 데우스 엑스 마키나까지 제갈량 끌고 갈 만큼 치밀했던 오라클이 그린 큰 그림 중 일부였던 것이죠. She told me She told you exactly what you needed to hear. That's all. 따라서 매트릭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라클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며시 부탁드리며 이전에 만든 매트릭스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또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매트릭스를 보실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매트릭스 세계관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Because you didn't come here to make the choice. You've already made it. You're here to try to understand why you made it. I thought you'd have figured that out by now.